자, 다음 들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리츠를 먼저 볼게요. 신디케이트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가시면은 아까 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로 가셔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의의와 효과를 본 다음에 보통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보통 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위주로 이제 가시는데 일단 니츠에 대한 의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오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 투자 신탁이라고도 하거든요. 투자 신탁. 그래서 우리가 리츠라고도 하고 이 회사 법이 있지만 또 상법에 적용을 받죠. 자, 그러면서 한번 여기다 한번 우리 체크해 보죠. 리츠라고 합니다. 리츠. 그럼 리츠라는 투자 회사가 그냥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서 투자자를 모집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 모집한다. 공모를 해서 갑돌이, 일돌이, 병돌이의 다수의 소액 투자자한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이 돼요?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을 직접 사야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가죠. 부동산의 소유 지분. 그럼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보다 이제 업무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업무용 부동산.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이 있으면 배당해 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배당이 의무 배당으로 또 가야 되고요. 또 내부 유보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ABS하고 MBS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었어요. ABS 안에 MBS가 있는 거죠. 이게 또 부동산 증권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부동산 증권에 투자하게 되면 아까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여기 투자는 이자를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또 배당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개발 사업에 또 투자할 수 있죠. 개발업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기 주식을 팔았으니까 자기 자본을 조달했죠. 그래서 지분금융 가장 유력하고요. 지분금융이면서 아까 지분증권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자, 이 투자자는 부동산 산 거예요. 얘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럼 현금화가 가능하죠. 따라서 간접 투자,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책에 가볼게요. 120페이지로 갑니다. 자, 리츠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 주택 MBS를 또 투자해서 발행한 수익을 투자자한테 그냥요 배당을 해줘요. 사셨죠? 근데 배당해 주는데 뭐가 문제냐? 자, 우리가 아까 MBS에 대한 MBS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이자 수익을 받습니까? 그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면서 수익이 낮죠. 근데 주식은 그냥입니까? 시세 차익이 있지만 그냥입니까? 원금에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까?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게 이제 목적이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리츠는 여기 사신 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그럼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죠. 리츠는 소액 투자 주로 참여하고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니까 부동산 신탁과 좀 다르고요. 효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자, 10만 원만 있어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소액 투자자가 투자 기회 제공과 형평성을 또 높여줄 수 있고요. 분산 투자를 해서 또 포트폴리오 위험을 또 감소시킬 수 있고. 자, 여기 투자한다는 거는 주식이지만 그냥요, 이건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회사가 망해도 부동산은 살아남죠. 안정적이고 또 안전한 또 수익률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도난 회사 같은 기업 구조종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자, 리츠는 우리나라 용어예요? 외국 용어예요?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굉장히 선진국에서 갖고 왔겠죠. 선진화되거나 또 투자의 투명성을 또 높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그냥요, 이걸 주식, 증권화 시켰어요. 그러면 현금화 시켰죠. 유동성이 또 확보될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부동산 경기가 또 활성화되고, 경제 안전성, 또 외국에 대한 자본 유치가 되죠. 효과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한번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나온 다음에 회사 법이에요. 자, 그러면 천천히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칠판을 보시면은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요, 실체 회사가 있어요. 자, 이건 지분금융이면서 간접 투자라고 했죠. 실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실체 회사가 있다는 건 그냥입니까? 상근 임직원이 있겠죠. 직접 자산 운영에서 임직원이 있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으며,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실체상이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돼요. 면제가 안 됩니다.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자기가 해요.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실체예요? 명목상이에요? 그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죠. 그럼 임직원 없고 지정 설치할 수 없으면 또 법인세 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맡기는 회사가 따라서 자산관리회사. 따라서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 리츠와 요건이 같다. 그럼 얘도 인가죠. 그 다음 얘처럼 자본금이 70억이고 자산운용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투자자본회사는 투자에 대한 어떻게 돼요? 투자 운영을 직접 해줍니까? 자문 및 평가를 해줍니까? 평가죠.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천천히 제가 121페이지 나오는 내용과 같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12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설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적어 놓는다면 우리가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아요. 국장에. 영업인가가 필수고요. 그 다음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등록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그럼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요, 직접 내부 조직으로 운영을 해요. 내부 통제가 필요하죠. 상근 임직원이 있지만 얘네들은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그럼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하죠?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자기관리 리츠는 5억, 위탁관리와 기술적으로 3억씩이죠. 그럼 따보세요. 533. 그럼 533이라는 건 그냥요, 설립 자본금이에요. 설립 자본금이고. 자,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죠. 설립 등록부터 6개월 내에 영업인가 신청, 국장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관리만 영업인가를 받죠. 최저자본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최저자본금은 밑줄 쳐보세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몇 개월 내 이내예요. 이게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나오면 이건 무슨 자본금을 얘기하셔야 돼요? 최저자본금. 그럼 자기관리는 얼마죠? 70억. 그 다음에 얘는 50억, 50억이죠? 보세요. 533, 755, 국장 영업인가하고 등록 후 6개월은 또 최저자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물출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별표. 자, 제가 설립시는 현물출자할 수 있어요? 현물출자가 안 돼요. 원래는 상법에서 가능한데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 자, 따라합니다. 투자자를 보호한다. 이건 정부가 투자자 입장이 좀 많이 나서요. 그럼 처음서부터 그냥입니까? 현금이 많아야 됩니까? 그럼 533의 설립자본금에 현찰 박치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설립 때는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없다? 물건을 출자할 수 없죠. 그런가요? 근데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 후 최저자본금 준비 후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자, 이제 그냥입니까? 70억이 모였습니까? 모였으니까 그 후서부터는 현물 출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대상 자산이 부동산이어야 돼요.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공법 시간에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칠판. 자, 설립 때는 현물 출자 된다, 안 된다? 근데 영업인가 등록 후 최저자본금이 갖추면 가능하죠? 자동이고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은 차입 및 사채 발행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고 사채 발행할 수 있죠. 자기 자본의 몇 배 이하, 주총이 투표율 몇 배까지, 칠판, 차입할 수 있죠. 자기 자본의 몇 배, 투표율 몇 배까지, 10배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갑니다. 배당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여기다 제가 추가로 볼게요. 자, 자기관리 리츠만 50이에요. 자기관리 리츠는 얼마라고요? 아직 얘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좀 그걸 깎아준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원래는 이익증명이 정리받는데 가능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얼마씩 배당해야 된다고 그랬죠? 90이라고 되어 있나?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자기관리 리츠만 얼마라고요? 50.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위탁관리와 기업고정만 90%다. 자, 그 다음에 주식 공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개 모집. 그 영업인가 후 몇 년 이내에 해야 돼요, 등록 후. 2년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 공모가 원래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1년 6개월인데 2년으로 연장됐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럼 1년 6개월이라고 그래야 돼요? 2년 내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잘 안 해요. 근데 처음 할게요. 따라서 2년. 네가 공모했지? 그럼 공모는 몇 년? 2년. 아, 이건 안 틀리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식 공모 나오면 몇 년이네? 그러면 주식의 총수의 몇 %를? 칠판 몇 %를? 30%죠? 30, 30인데, 자,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기업구조조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 기업구조정 뭐예요? 부도난 회사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특혜를 줘야겠죠?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예외가 있긴 한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투자한 거잖아요. 얘네 주식의 총수의 50% 이상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거나 총자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에 구성하는 경우는 그냥 다 좀 제한이 없다는 거죠. 참고하시고 넘겨볼게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한 사람한테 너무 쏠려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몇 %라는 걸 암기하셨어요? 50, 50.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자기 관리나 위탁 관리는 얼마다? 50을 초과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따라서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다. 제한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자산 구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얘는요, 그냥요, 부동산에 많이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이 70%고 증권 현금까지 80% 이상 가져가 있어야죠. 자동인데, 기업구정은 이제 기업구정 부동산만 70%고 그렇게 제한이 없어요. 자, 갑니다. 70% 이상은 어디에? 건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죠. 80%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다 구성돼야 되고, 자, 처분은 어떻게 돼요? 주택 매각 제한이 있죠. 주택은 1년 이내, 주택 외에는 또 1년 이내인데, 또 나지 같은 경우는 처분 제한에 투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칠판 처분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분 제한하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 감면이라는 게 있나요? 자, 칠판 따라서 취득세 50%씩 감면. 지금 조세 감면은 보고 계셔요? 보고 있고요. 칠판 아까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요, 법인세가 공제가 없어요. 실제 회사니까 과세가 되죠.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됩니까? 얘는 법인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까? 90% 이상 배당한다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탁관리 기업구정만 법인세 감면 받죠?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요, 실체 회사였어요. 그럼 얘네는 감면을 받습니까?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없습니까? 없다고 보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럼 합병은 또 일반 법인과는 아니고 꼭 리츠여서 합병해야 되고요. 자기관리 리츠 갑니다. 자, 책에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요, 실제 회사예요. 실제 회사라고 돼 있죠. 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영업인가 3명인데 영업인가 받은 후 5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얘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죠. 그렇죠? 상근임직을 자산을 투자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이고, 자, 위탁관리 회사는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자산 투자 운영을 어느 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자산관리. 상근임직을 두지 못하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다. 그럼 기업구정도 마찬가지로 그냥요, 여기도 명목이에요. 얘도 자산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하죠? 상근임목을 두지 못하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없다. 아까 제가 70% 이상은 기업구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회사와 요건이 같다. 그럼 자본금이 70억이고 전문인력 5명 이상 돼 있죠? 영업인원 6개월 경과시 5명이니까 똑같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 문제 갑니다. 스타트. 정답은 1번 맞겠죠, 그죠? 자, 아까 533 아시죠? 자, 자기 관리는 5억이죠? 자, 지금 프리테는 얘가 5억으로 돼 있죠? 그럼 얼마로 고치셔야 돼요? 3억.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설립자본금이면 영업인가 6개월이 최저자본금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50억이 되겠죠? 자, 여기는 투자회사가 실체면 기업구정은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관리만 실체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직원 고용하거나 상임을 줄 수 있는 건 위탁이 아니라 자기관리로 해야 되고요. 차입 사채 발행할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정답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자, 책에 가시면 123페이지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신디케이트. 근데 신디케이트는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요약을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보는데, 자,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거기 123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따라서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자, 따라서 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만 나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분금융만 머릿속에 두시는데, 자, 이따 책에 보겠지만, 신디케이트는 따라서 투자자 모집형, 합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자세히 보세요. 지분형이나 얘도 지분형은 똑같은데, 자, 칠판. 아까 리츠는요, 직접 투자였어요? 간접 투자였어요? 간접 투자죠. 칠판. 투자가 부동산에 투자한 겁니까? 주식을 샀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근데 얘네들은 따라서 직접 투자. 그러면 이 개발업자가 얘네들한테 이 소유권으로 등기를 쳐주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직접 투자입니까? 그럼 얘네들은 간접이에요? 얘네들은 직접이에요. 직접. 특히 이제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고, 투자자는 따라서 유한 책임.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만 책임을 지겠죠? 근데 얘는 개발업자는 자, 여러 가지 자기가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으니까 무한 책임이라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는 유한, 개발업자는 무한. 지금 까먹으니까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쓸 때 따라서 투유, 무슨 유, 투유 이렇게. 그다음 이제 조인트 벤처는 이제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고액으로 투자하는 건데, 자 볼게요. 거기 가시면 신디케이트 있어요. 자, 여러 명의 투자자한테 전문가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사업하는 거예요. 자, 나왔잖아. 간접이야, 직접이야. 얘기해요. 간접, 직접. 지금 주식을 산 거야. 얘네들은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죠? 걔네한테 소유권 등기를 쳐줘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럼 얘는 현금화 시키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서 특징은 신디케이트는 부동산의 취득, 관리, 판매, 개발을 해서 개발시 개발업자가 신디케이터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투유 기억하세요? 투자자는 무슨 책임이에요? 투자 한도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임을 다 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개발업자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는 유한이라는 건 딱 그 책임의 한도가 딱 있는 거죠. 근데 개발업자는 그냥요, 무한해요. 관리 운영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투유, 뭘 줄임말이야? 투자자는 유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좀 책에 잘 쓰기셨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아까 제가 빼먹었다는 부채금융, 지분금융 기억나시죠? 자, 이건 114페이지로 가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좀 내용 자체가 이 세 가지를 좀 나눴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제가 좀 넣어놨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5번 반드시 풀어준다고 했죠? 약속했잖아요. 풀어준다고. 자, 갑니다. 그래서 11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봐도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라는 114의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자,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따라서 매장인 금융.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었거든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론을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지분은 남의 거예요? 여러분들 지분은 내 거예요? 자, 따라서 자기 자본 조달. 그러니까 좀 전에 리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리츠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투자자예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분에 참여했죠? 얘기해봐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냥요,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자기의 재산을 매각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요, 배당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지분증권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지분은 남의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가볼게요. 여러분들 좀 전에 신디케이트 기억나시죠? 신디케이트도 그냥입니까? 이 출자증권을 발행하니까 지분이고, 조인트 벤처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벤처에 조인한다. 개발업자의 그 기관 투자자들이, 은행이 얘한테 투자해서 지분에 참여하는 거예요. 벤처 사업에.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공모라는 건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증자를 해서 더 내 걸, 지분을 더 팔아버리는 거고,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부동산 펀드로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공조립펀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데, 자, 그보다 부채 쪽으로 좀 유도해 볼게요. 따라서 부채, 이게 빌리채자예요. 따라서 채자가 들어간다. 따라서 회사채. 자, 아까 제가 프로젝트 금융 기억나시죠? 그럼 그냥입니까? 회사채를 발행했습니까? 그래서 얘는 채자가 없어도 프로젝트 금융은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은행 가서 그냥요, 저당 잡아요. 그냥입니까? 담보 잡습니까? 그럼 저당이나 담보나 채권이 들어가면 다 지분이겠어요? 부채겠어요? 자, 따라서 주택상환 사채,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이해가셨어요? CMBS는 아직 안 나왔지만 상업용에 대한 MBS가 주택저당 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거는, 따라서 ABS, 아까 ABS 기억나시죠? 책이었기 때문에 칠판, 요게 좀 헷갈려요. 자, 들어보세요. 자, ABS 여기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채자랑 저당이나 담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원래 얘가, 따라해보세요. 자산 담보부 증권. 그럼 얘가 나오면 자산 담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유동화 증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는 ABS가 나오면 그냥이야 자산 담보부 증권이야. 유동화 증권을 그렇게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A, B, CP는 어떻게 돼요? 자산 담보라고 나와있죠? 근데 요게 좀 구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신탁 증서금융, 담보신탁. 요게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면 이게 안 떴다가 제가 감정평가 때 분명히 뜬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담보신탁. 근데 신탁 증서금융 자체가 시험 문제 자체로 나왔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자, 얘가 왜 담보신탁이 왜 부채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갑니다. 자, 만약에 토지 소유자 갑돌이가 은행에서 그냥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릴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근데 여기서는 따라서 신탁회사가 등장한다. 그럼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이전시키죠. 신탁회사. 그럼 신탁회사가 다음 주에 토지 신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맡기는 애가 위탁자고요. 얘가 수탁자가 돼요.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신탁법이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요. 왜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사실상 소유권이에요. 형식상 넘겨요. 따라서 신탁은 소유권이 무조건 이전된다. 이전 안 된다면 틀린 겁니다. 형식적 소유권 이전됐어요.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하게 되면은 얘가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수익증권. 그럼 수익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얘가 수익증권을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그럼 A은행아, 왜 나 요 수익증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수익증권을 얘한테 제시하면서 왜 민법 시간에 질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으셨나? 자, 이건 부동산이야? 수익증권이야? 그럼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그럼 증권의 증서에는 그냥요 담보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질권. 그걸 따라서 담보로 제공했다. 따라서 질권 설정. 자, 그럼 이걸 담보로 해서 그냥야 돈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얘도 따라서 부채금융. 지분금융이야? 부채금융이야? 부채금융. 그러면 신탁 증서금융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신탁으로 고치셔야 돼요? 담보신탁으로 고치셔야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신탁 증서금융 나오면 무슨 신탁으로 고쳐야 돼요? 그렇지만 저당 담보 채자가 들어가야지만 부채금융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그 증서에 질권을 설정했습니까? 그럼 담보로 제공했죠. 그러면 담보신탁으로 부채금융으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채자 쪽으로 저당 담보 이렇게 하시고 ABS와 담보신탁 보는데, 따라서 메자닌 금융. 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책이 없어요, 지금. 이 기출문제집 갖고 계시죠? 신주 이수공부서 제가 떴어요. 그럼 얘는 원래, 따라서 채권으로 매입했다. 따라요. 사채로 매입했다. 근데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할 인수권을 줄 수 있죠. 그러면 사채와 신주가 그냥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고, 얘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따라서 전환사채.
자, 얘도 그냥입니까? 채권으로 발행했습니까? 사채니까. 얘기해요.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했다. 그 뭐로 바꿨어요? 주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메자닝 1층과 2층의 중간층을 메자닌이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나오면 얘 사채 나왔다 뿅 가갖고 부채 찍으셔야 돼. 메자닌 금융 찍으셔야 돼. 메자닌 금융 찍으셔야 돼요. 찍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다가 제가 너무 호리호리해가지고 태풍이 맞고 날아갔어요. 전봇대 아시죠? 전봇대가 줄여서 전신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신주에 매달렸어요. 그다음에 전신주에 매달린 어디에 매달렸어? 전이 뭐야? 전이 전신주야? 전이 뭐야? 신주가? 그럼 매달린이 아니라 매장이 찍으셔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기출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14페이지 가시면 거기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죠. 거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마시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나올 가능성이 99% 100%예요. 찍으셔야 돼요. 반드시 마치셔야 돼요. 그럼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그 유명한 아까 5번 문제 푸세요. 반드시 해드립니다. 2번이 정답이죠. 하나씩 뭔지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지분금융을 찾으라 그랬죠. 이 지분을 빨리 찾는 게 나아요? 이 채자 찾는 게 나아요? 채자나 저당 찾는 게 낫죠. 대답해 보세요. 그다음에 사채, 채, 부채. 요거 담보지탁이니까 부채죠. 근데 ABS를 주의깊게 보시라 그랬어요. 원래 그냥입니까? 자산 담보입니까? 유동화니까 담보로 생각하시면 부채로 가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신주에 어떻게 됐어? 그럼 이게 매자닌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지분이잖아요. 그럼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조인트 벤처 뭐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 주택상환사채 담보주탁, 공모의한 증자, 신디케이트. 자, 전신주에 매달린 매단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세 개가 되니까 뭐겠어요? 불러보세요. 조인트 벤처, 공모의한 증자, 신디케이트 세 개가 지분금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만들었던 아주 좋은 문제가 뭐냐면 부채를 찾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매자닌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제가 해드린 요약된 거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시험지에 나왔던 거 다 집어넣었거든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그냥입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까? 여기서 점수를 하나 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는 10번 문제는 아직 안 풀었죠.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는데 들어갈까요? 그냥 이걸로 마칠까요? 들어갈까요? 마칠게요. 맞춰야 돼요, 지금. 들어갔다 큰일 나요. 그죠? 지금 느낌이 그래요. 또 빨리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 프린트는 다음에 갖고 오세요.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